야담 선녀를 찾아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 속으로 풍덩 빠져볼까요? 경복궁의 새벽은 아직 어둠을 다 거두지 못하였지요. 부각의 능선 위로 엷은 안개가 감돌고 근정전의 기와 끝에는 밤이 남긴 서리가 은빛으로 맺혀 있었습니다. 찬 기운이 돌바닥을 타고 스며들어 발끝을 얼게 하였습니다. 수라간 굴뚝에서는 이른 연기가 가늘게 피어올랐습니다. 장작 타는 냄새와 씻은 쌀의 향이 뒤섞여 궁안을 채웠습니다. 나인들은 새벽종이 울리기 전부터 분주히 손을 놀렸지요. 백성들의 곡식이 바쳐져 임금의 수라가 되기까지 수많은 손과 한숨이 얽혀 있었습니다. 그날도 다르지 않은 듯 보였지요. 허나 그 고요가 오래 가지는 않았습니다. 수라간의 뒷문이 벌컥 열리며 한 궁녀가 허둥지둥 뛰어나왔습니다. 얼굴은 백지장처럼 질려 있었습니다. 잠시 뒤 수라간 안쪽 찬방에서 젊은 나인 월향의 시신이 발견되었지요. 월향은 바닥의 옆으로 쓰러져 있었습니다. 고운 한복은 흐트러지지 않았으되 입술은 푸르게 질려 있었습니다. 눈은 반쯤 떠 있었고 그 눈동자에는 아직 말하지 못한 사연이 맺혀 있었습니다. 그 곁에 놓인 것은 붉은 산호로 만든 비녀였습니다. 산호 끝은 미묘하게 갈라져 있었고 뒷면에는 가느다란 칼자국 같은 흠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 비녀는 월향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수라간 나인들은 서로의 머리 장식을 훤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 붉은 빛은 이곳과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수라간을 맡아 다스리는 홍상궁이 먼저 들어왔습니다. 홍상궁은 50을 넘긴 여인이었으나 눈빛은 매서웠습니다. 그는 궁중 법도를 몸에 새긴 사람이라 걸음이 단정하였습니다. 뒤이어 젊은 내관 이겸이 들어왔습니다. 이겸은 말수가 적고 표정이 엷었습니다. 그러나 눈은 늘 주위를 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이 정태원이 급히 불려왔지요. 그는 희끗한 수염을 쓸어내리며 월향의 손목을 짚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월향의 친구 초이가 문에 서서 울음을 삼키고 있었습니다. 초이는 월향과 같은 방을 쓰던 아이였습니다. 홍상궁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이 일이 밖으로 새어나가면 수라가는 끝장입니다. 다들 입을 다무시오. 목소리는 낮았으나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이겸이 월향의 얼굴을 내려다보며 말하였습니다. 상궁마마 숨은 이미 끊어졌습니다. 허나 상처는 보이지 않습니다. 어이 정태원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겉으로는 상흔이 없으나 입술빛이 심상치 않습니다. 독이 스며들 수도 있습니다. 정태원이 덧붙였지요. 월향이는 어젯밤 늦도록 쌀을 씻었습니다. 누가 미워할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초이의 말에 홍상궁은 초이를 노려보았습니다. 궁 안에서 미움이란 말을 함부로 입에 올리지 마라. 이곳은 정으로 사는 데가 아니다. 그 말은 차가웠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오래 묵은 체념이 배어 있었습니다. 수라간 바깥에서는 새가 울었습니다. 동쪽 하늘이 희미하게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임금의 아침 수라를 올릴 시각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찬방 한가운데에는 싸늘한 기운이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이겸은 바닥에 놓인 붉은 비녀를 집어들었습니다. 손끝에 묻은 산호의 차가움이 서늘하였습니다. 이 비녀의 주인을 찾으면 길이 열릴 것입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홍상궁은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 비녀는 내 것이 아니다. 수라간 나인들의 것도 아니다. 정태원이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산호는 남해에서 들여옵니다. 값이 만만치 않습니다. 이런 것을 꽂는 이는 신분이 높거나
혹은 누군가의 총애를 받는 자일 것입니다. 초이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어젯밤 월향이 누군가와 다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초이에게 향하였습니다. 홍상궁이 낮게 물었습니다. 누구와 다투었느냐? 초이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내관 나리와 아니 잘 모르겠습니다. 이겸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나를 보았다는 것이냐? 초이는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아니옵니다. 어둠 속이라 분명치 않았습니다. 홍상궁이 단호히 말했습니다. 짐작으로 사람을 몰지 마라. 궁은 소문으로 무너진다. 정태원이 월향의 손톱을 살폈습니다. 손톱 사이에 붉은 가루가 끼어 있었습니다. 정태원은 그것을 손끝에 묻혀 냄새를 맡았습니다. 쌉싸래한 향이 코끝을 스쳤습니다. 약재를 오래 다룬 자만이 아는 향이었습니다. 이겸이 물었습니다. 어이께서는 짐작이 가십니까? 정태원이 잠시 망설이다가 말하였습니다. 짐작은 있으나 확언은 이릅니다. 홍상궁이 낮게 말했습니다. 이 일은 금부에 올리기 전 우리 선에서 밝혀야 합니다. 수라간에서 독이 나왔다 하면 그 화는 궁박 백성까지 미칠 것입니다. 그 말은 무거웠습니다. 궁의 잘못은 곧 백성의 세금과 곡식으로 메워졌습니다. 수라간의 장작 한 단에도 농부의 땀이 배어 있었습니다. 이겸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안개가 걷히며 마당이 훤히 드러났습니다. 그 위로 햇살이 스미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찬방 안은 여전히 그늘이 짙었습니다. 이겸이 낮게 말하였습니다. 진실은 숨는 법이 없습니다. 허나 드러날 때에는 누군가의 목숨을 더 요구하지요. 홍상궁이 응시하며 말했습니다. 그 말씀 뼈에 새기겠습니다. 초이는 월향의 손을 붙들고 흐느꼈습니다. 언니는 늘 말했습니다. 궁의 밥은 달지 않다. 허나 우리가 흘린 땀은 짜다고요. 그 말이 공기 속에 오래 남았습니다. 정태원이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오늘 수라는 내가 맡아보겠습니다. 아무 일 없다는 듯 올려야 합니다. 홍상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야 합니다. 이겸은 붉은 비녀를 소매 속에 넣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잠잠하였으나 그 속에는 알 수 없는 물결이 일었습니다. 바깥에서는 종이 울렸습니다.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아침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월향의 죽음은 수라간의 불씨처럼 작게 보였으나 그 속에는 큰 바람을 부를 기미가 숨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바람은 이 네 사람을 끝까지 놓아주지 않을 터였습니다. 붉은 비녀는 말이 없었습니다. 허나 그 침묵이야말로 가장 큰 증언이 될 것이었습니다. 동력해가 근정전 초마를 넘어설 즈음이었습니다. 궁궐나는 아무 일 없다는 듯 움직였습니다. 수라간 굴뚝에서는 연기가 곧게 올랐고 나인들은 붉게 언손으로 쌀을 잃었습니다. 허나 찬방의 공기는 아직도 싸늘하였지요. 월향의 시신은 거적에 덮여 한쪽에 놓여 있었습니다. 홍상궁은 얼굴빛을 가다듬고 명을 내렸습니다. 수라는 평소와 다름없이 올립니다. 입 밖에 한마디도 새지 않게 하십시오. 말은 담담하였으나 눈동자 깊은 곳에는 불안이 서려 있었습니다. 궁의 허물은 곧 백성의 근심이 되었습니다. 흉사가 번지면 장터의 곡식값이 뛰고 세금이 더해졌습니다. 그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아는 이는 홍상궁이었지요. 이겸은 붉은 비녀를 꺼내 햇빛에 비추었습니다. 산호의 붉은 빛이 맑게 번졌습니다. 뒷면의 가느다란 흠은 칼끝으로 긁은 듯 섬세하였습니다. 그는 낮게 말했습니다. 이 흠은 우연이 아닙니다. 표식입니다.
정태원이 곁에서 듣고 있었습니다. 표식이라 하셨습니까? 이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익숙한 자국일 것입니다. 초이는 두 손을 모은 채 서 있었습니다. 눈은 붉게 부어 있었습니다. 월향은 비녀를 탐낸 적이 없습니다. 머리에는 늘 나무 비녀 하나뿐이었습니다. 홍상궁이 날카롭게 되물었습니다. 허면 이 비녀는 어디서 왔느냐? 초이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어젯밤 언니가 말했습니다. 이젠 두렵지 않다고요. 아마 누군가를 두려워한 듯 했습니다. 그 말이 방 안을 스쳤습니다. 이겸은 곧장 물었습니다. 누구를 말하느냐? 초이는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어예나리의 이름이 들렸습니다. 그러나 분명치 않습니다. 정태원의 눈썹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나를 말하였다 하였습니까? 그는 차분히 웃었습니다. 월향은 가끔 약재를 묻곤 하였습니다. 병든 노모를 걱정하였지요. 홍상궁이 낮게 말했습니다. 월향의 노모는 성 밖에 살고 있다 들었습니다. 약재를 건네준 적이 있습니까? 정태원이 답하였습니다. 한두 번은 있었습니다. 값은 받지 않았습니다. 이겸이 비녀를 쥔 손을 풀지 않았습니다. 값을 받지 않는 은혜는 오래 남습니다. 그 말은 조용하였으나 뜻이 깊었습니다. 바깥마당에서는 바람이 불어 낙엽을 굴렸습니다. 궁의 담장은 높았으나 바람은 막지 못하였습니다. 이겸은 찬방 구석을 살폈습니다. 장독 뒤에서 작은 사발이 나왔습니다. 바닥에는 붉은 가루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정태원이 그것을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홍화 가루입니다. 피를 돋게 하는 약이오나 많이 쓰면 독이 됩니다. 홍상궁이 미간을 좁혀 물었습니다. 수라간에 어찌 이런 것이 있습니까? 정태원이 답했습니다. 수라에는 쓰이지 않습니다. 허나 누군가 몰래 들였을 수는 있습니다. 초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젯밤 내관나리께서 찬방에 들르셨습니다. 이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나를 또 지목하는 것이냐? 초이는 황급히 말했습니다. 수라 점검이라 하셨습니다. 저는 물을 기르러 나가 있었습니다. 이겸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맞습니다. 점검차 들렀습니다. 허나 월향은 그때 살아 있었습니다. 홍상궁이 둘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서로를 겨누는 말은 그만두어라. 진실은 하나다. 정태원이 낮게 덧붙였습니다. 독은 천천히 스며쓸 것입니다. 어젯밤 이전에 이미 먹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겸이 물었습니다. 수라에 섞였을 가능성은 없습니까? 홍상궁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 말은 삼가하십시오. 궁 안의 수라는 곧 나라의 얼굴이었습니다. 그것이 더럽혀졌다면 화는 감당하기 어려웠습니다. 초이는 울음을 참고 말했습니다. 월향은 어젯밤 누군가에게 편지를 받았습니다. 읽고는 태워버렸습니다. 이겸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편지라 하였느냐? 초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붉은 끈으로 묶여 있었습니다. 이겸은 소매 속 비녀를 만졌습니다. 붉은 빛과 붉은 끈이 겹쳐 떠올랐습니다. 정태원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편지의 글씨를 보았느냐? 초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글을 모릅니다. 홍상궁이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월향의 방을 뒤져라. 남은 것이 있을 것이다. 네 사람은 월향의 좁은 방으로 향하였습니다. 방 안은 소박하였습니다. 집방석 하나, 나무상 하나, 그리고 낡은 보자기뿐이었습니다. 보자기를 펼치니 작은 돈주머니가 나왔습니다. 그 안에는 은전 몇 잎이 들어 있었습니다. 월향의 봉급으로는 모으기 어려운 액수였습니다. 이겸이 낮게 말했습니다. 누군가의 은혜입니까?
아니면 침묵의 값입니까? 홍상궁이 굳은 얼굴로 답했습니다. 궁에서 도는 칼보다 날카롭다. 정태원이 벽틈을 살폈습니다. 거기에는 붉은 가루가 조금 묻어 있었습니다. 그는 손가락으로 문질렀습니다. 이 가루는 사발의 것과 같습니다. 이겸이 곧장 되물었습니다. 어이께서 다루는 약재와 같습니까? 정태원이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홍화는 누구나 구할 수 있습니다. 허나 다루는 법은 쉽지 않습니다. 초이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월향이 말했습니다. 진실은 붓다고요. 모두가 초이를 보았습니다. 아이는 눈물을 닦으며 덧붙였습니다. 붉은 것은 감출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겸이 조용히 읊조렸습니다. 피도 붉고 비녀도 붉고 홍화도 붉다. 홍상궁이 낮게 말했습니다. 허나 붉은 것이 다 죄는 아니다. 방 안의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멀리서 북소리가 울렸습니다. 하루가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이겸은 비녀를 다시 꺼내 보았습니다. 산호 끝의 흠을 손톱으로 더듬었습니다. 그 모양은 마치 약재를 다지는 칼끝과 닮아 있었습니다. 그는 정태원을 바라보았습니다. 어이께 묻겠습니다. 이 흠 낯익지 않습니까? 정태원은 잠시 침묵하였습니다. 바람이 문틈을 스쳤습니다. 그리고 그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칼을 쥐는 자는 많습니다. 허나 칼 자국은 하나뿐이지요. 그 말은 부드러웠으나 방 안의 긴장을 더욱 죄었습니다. 붉은 비녀는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허나 그 침묵 속에서 누군가의 숨이 가빠지고 있었습니다. 해가 중천에 오르자 궁궐의 기와가 눈부시게 빛났습니다. 그러나 수라간 안은 여전히 그늘이 짙었습니다. 장작 타는 냄새와 약재 향이 뒤섞여 공기가 무거웠습니다. 월향의 시신은 임시로 거적에 덮여 별실로 옮겨졌습니다. 겉으로는 수라가 아무 일 없이 오르고 내렸으나 네 사람의 마음에는 파문이 번지고 있었지요. 홍상궁은 솥 앞에 서서 국을 저었습니다. 손놀림은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속은 달랐습니다. 그는 문득 말했습니다. 궁의 밥은 임금의 입으로 들어가지만 그 책임은 우리 목에 걸립니다. 그 말은 무겁게 떨어졌습니다. 이겸은 낮게 답했습니다. 책임이 두려워 진실을 묻을 수는 없습니다. 홍상궁이 흘낏 보았습니다. 젊은 내과는 아직 궁의 바람을 다 겪지 않았습니다. 정태원은 한쪽에서 약첩을 정리하며 듣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궁의 바람이 아무리 새어도 병든 이는 숨을 쉬어야 합니다. 초이는 물동이를 들고 들어왔다가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얼굴은 창백하였습니다. 어젯밤 월향 언니가 수라상에 올릴 탕을 따로 덜어두었습니다. 이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따로라 하였느냐? 초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의 날있게 드릴 것이라 하였습니다. 정태원의 눈빛이 잠시 멈추었습니다. 나에게라 하였느냐? 초이는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네, 몸이 좋지 않다 하여 약과 함께 드시라 하였습니다. 홍상궁이 솥뚜껑을 덮으며 말했습니다. 어이께서 어찌 수라를 따로 받습니까? 정태원이 차분히 답했습니다. 나는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이겸은 찬방 구석을 다시 살폈습니다. 거기에는 작은 옹기 하나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뚜껑을 열자 식은 탕이 남아 있었습니다. 붉은 기운이 희미하게 돌았습니다. 정태원이 그것을 맡았습니다. 홍화향이 스몄습니다. 홍상궁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수라에 독이 섞였다는 말이요? 정태원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임금께 오른 것은 아닙니다. 따로 덜어둔 것에만 스몄습니다. 이겸이 낮게 말했습니다. 월향은 누구를 위해 이 탕을 마련하였을까요? 초이는 울음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언니는 말했습니다. 이제 곧 드러난다고요. 홍상궁이 매섭게 돌아섰습니다. 무엇이 드러난단 말이냐? 초이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저는 모릅니다. 바깥에서는 매와 꽃잎이 바람에 흩날렸습니다. 봄 기운이 돌았으나 이 방 안에는 서늘함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이겸은 붉은 비녀를 꺼내 옹기 옆에 놓았습니다. 산호의 붉은 빛과 탕의 붉은 기운이 묘하게 닮아 있었습니다. 이 비녀의 흠과 약재를 다지는 칼끝이 닮았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정태원이 담담히 답했습니다. 약을 다지는 이는 나뿐이 아닙니다. 내 의원에는 손이 많습니다. 홍상궁이 끼어들었습니다. 허나 이 수락 안에 드나드는 이는 정해져 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초이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월양 언니는 누군가의 글씨를 흉내내었습니다. 이겸이 물었습니다. 무슨 뜻이냐? 초이는 더듬더듬 말했습니다. 편지를 읽고는 그 글씨를 따라 써보았습니다. 마치 증표처럼요. 정태원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그 종이는 어디 있느냐? 초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불에 태웠습니다. 제가 보았습니다. 이겸이 낮게 읊조렸습니다. 글씨를 흉내내었다면 누군가를 시험하려 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홍상궁이 단호히 말했습니다. 그럼 시험하다가 목숨을 잃은 것이란 말이냐? 그 말은 차갑게 울렸습니다. 이겸은 월향의 손톱 밑에서 본 붉은 가루를 떠올렸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월향은 마지막까지 무언가를 붙잡으려 했습니다. 아마도 이 비녀의 주인을 정태원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직 비녀의 주인은 오리무중이니라. 이겸은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의심은 죄가 아닙니다. 허나 숨김은 죄가 됩니다. 홍상궁이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궁은 의심으로 서 있고 침묵으로 무너진다. 초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언니는 제게 말했습니다. 붉은 것은 반드시 흔적을 남긴다고요. 그 말이 또 한 번 방 안을 맴돌았습니다. 바깥에서 종소리가 울렸습니다. 낮 수라를 올릴 시각이 다가왔습니다. 홍상궁은 결연히 말했습니다. 오늘 밤 이 일을 매듭 짓겠습니다. 더는 미룰 수 없습니다. 이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함께 하겠습니다. 정태원은 잠시 창밖을 보았습니다. 매 화가지 끝에 맺힌 꽃이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그는 낮게 말했습니다. 진실이 붓다면 그 붉음은 누구의 피입니까? 아무도 답하지 않았습니다. 붉은 비녀는 여전히 조용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빛 아래에서 네 사람의 마음은 점점 조여들고 있었습니다. 붉은 비녀는 해가 기울 무렵이었습니다. 서쪽 하늘은 노을로 붉게 물들었고 경복궁 담장 위로 까치 한 마리가 울었습니다. 수라간 마당에는 긴 그림자가 드리웠습니다. 낮 동안의 긴장이 서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홍상궁은 모든 나인들을 물리고 문을 닫았습니다. 문지방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습니다. 안에는 홍상궁, 이겸, 정태원, 초이 네 사람만 남았습니다. 월향의 거적은 여전히 방 한켠에 놓여 있었습니다. 향냄새가 희미하게 피어올랐습니다. 홍상궁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 숨길 수 없습니다. 서로의 속을 드러내십시오.
목소리는 낮았으나 단단하였습니다. 이겸은 소매에서 붉은 비녀를 꺼내 상위에 놓았습니다. 노을빛이 산호에 비쳐 더욱 붉게 타올랐습니다. 이 비녀의 흠은 약재를 다지는 칼끝과 닮았습니다. 그리고 홍화가루는 어젯밤 따로 덜어둔 탕에서 나왔습니다. 정태원이 담담히 응했습니다. 그리 말하니 내가 범인이라 단정하는 듯하오. 이겸이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아직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허나 어이께서는 어젯밤 참방에 들렀습니다. 정태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들렀습니다. 월향이 나를 불렀지요. 초이가 놀라 물었습니다. 언니가요? 정태원이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월향은 나에게 편지를 내밀었습니다. 이 글씨가 누구 것인지 아십니까라 하였지요. 홍상궁의 눈썹이 치켜올랐습니다. 무슨 글씨였습니까? 정태원이 답했습니다. 내가 쓴 약방 처방전의 글씨와 닮아 있었습니다. 이겸이 재빨리 물었습니다. 닮았다 하셨습니까? 정태원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글씨는 내 것이 아니었습니다. 허나 흉내를 잘 냈더군요. 초이가 두 손을 모았습니다. 언니가 흉내를 낸 것입니다. 홍상궁이 날카롭게 돌아섰습니다. 어찌하느냐? 초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젯밤 언니가 붓을 들고 따라 쓰는 것을 보았습니다. 손이 많이 떨렸습니다. 아니,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바깥에서 바람이 불어 문살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이겸이 낮게 말했습니다. 월향은 누군가를 시험하려 한 것입니다. 어이의 글씨를 흉내내어 누군가에게 보이려 한 것이지요. 홍상궁이 물었습니다. 누구에게? 이겸은 정태원을 똑바로 보았습니다. 어이께서 아닙니까? 정태원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이내 가라앉았습니다. 나는 그 글씨를 보고 놀랐습니다. 누군가 나를 모함하려 한다 여겼지요. 홍상궁이 낮게 말했습니다. 모함이라? 정태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근 내의원의 약재가 줄어들었습니다. 홍화도 일부 사라졌습니다. 누군가 나를 의심하게 만들려 한 것입니다. 이겸이 물었습니다. 그 말을 어찌 이제야 아십니까? 정태원이 씁쓸히 웃었습니다. 궁에서 의심을 먼저 말하는 자가 먼저 다칩니다. 그 말은 조용하였으나 깊었습니다. 초이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그럼 언니는 왜 죽었습니까? 정태원이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월향은 너무 많은 것을 알았던 듯합니다. 홍상궁이 한 발 다가섰습니다. 무엇을 알았다는 것이요? 정태원이 입술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이겸이 대신 말했습니다. 월향은 어이의 글씨를 흉내냈습니다. 그리고 홍화가루가 든 탕을 따로 덜어두었습니다. 이는 누군가에게 증거를 보이려 한 것입니다. 홍상궁이 중얼거렸습니다. 증거라. 바깥 노을이 점점 짙어졌습니다. 붉은 빛이 방 안을 물들였습니다. 마치 모든 것이 핏빛으로 젖는 듯 하였습니다. 이겸이 또렷이 말했습니다. 어젯밤 누가 월향과 마지막으로 다투었습니까? 초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홍상궁 마마와 언니가 말다툼을 하였습니다. 홍상궁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내가? 초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언니가 말했습니다. 이 일을 그냥 넘길 수 없습니다. 라고요. 홍상궁의 눈동자가 깊어졌습니다. 그 아이가 무엇을 알았는지 나는 모른다. 허나 수라간의 명예를 해치는 일은 막아야 한다고 말했을 뿐이다. 이겸이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그 말이 위협으로 들렸을 수도 있습니다. 홍상궁이 단호히 말했습니다. 나는 사람을 죽이지 않았다.
짧고 굳은 말이었습니다. 정태원이 낮게 읊조렸습니다. 궁은 사람을 직접 죽이지 않아도 숨 막히게 합니다. 침묵이 길게 흘렀습니다. 그때 이겸이 월향의 손을 다시 살폈습니다. 손가락 사이에 무엇인가 단단한 것이 끼어 있었습니다. 그는 조심스레 꺼냈습니다. 작은 종이 조각이었습니다. 불에 그을린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홍상궁이 숨을 삼켰습니다. 이겸이 펼쳐 보였습니다. 거기에는 글씨 한자가 남아 있었습니다. 정, 쟁, 자였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초이가 속삭였습니다. 오, 이날이 성씨. 정태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성씨 하나로 사람을 죄인 삼을 수는 없습니다. 이겸이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허나 죽은 자의 손에 남은 글씨는 마지막 증언입니다. 홍상궁이 낮게 덧붙였습니다. 붉은 것은 감출 수 없다고 하지 않았느냐? 노을빛이 점차 사라지고 어둠이 내려앉았습니다. 방 안에는 등잔 하나가 켜졌습니다. 그 희미한 불빛 아래 붉은 비녀와 종이 조각이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진실은 점점 가까워지는 듯하였으나 동시에 더 깊은 어둠 속으로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네 사람의 숨소리는 점점 무거워지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등잔불은 바람에 흔들리듯 일렁거렸고 수라간 처마 끝에는 이슬이 맺혔습니다. 멀리서 파수꾼의 목탁 소리가 딱딱 울렸습니다. 궁은 고요하였으나 그 고요는 숨을 죽인 짐승과 같았습니다. 찬방 안에는 홍상궁, 이겸, 정태원, 초이가 둘러앉아 있었습니다. 상 위에는 붉은 비녀와 그을린 종이 조각이 놓여 있었습니다. 종이에는 분명히 정자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 한 글자가 방 안의 공기를 죄고 있었습니다. 홍상궁이 낮게 말했습니다. 성씨 하나로 어이를 죄인 삼을 수는 없습니다. 이겸이 응했습니다. 허나 죽은 자의 손에 남은 글자는 우연이라 하기 어렵습니다. 정태원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월향은 어젯밤 나를 불러 이 글을 보였습니다. 누군가 내 이름으로 약재 출납 장부를 꾸몄다 하였지요. 초이가 놀라 물었습니다. 장부라 하셨습니까? 정태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홍화가 사라진 날과 내 도장이 찍힌 날이 맞지 않았습니다. 이겸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그 장부는 어디 있습니까? 정태원이 낮게 답했습니다. 내 유언에 있습니다. 허나 쉽게 꺼낼 수 없습니다. 홍상궁이 숨을 삼켰습니다. 궁의 장부를 건드리는 일은 큰 화를 부릅니다. 이겸이 단단히 말했습니다. 이미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 말은 방안을 세게 울렸습니다. 바깥에서는 바람이 불어 매와 꽃잎이 떨어졌습니다. 초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언니가 말했습니다. 누군가 죄를 씌우려 한다고요? 홍상궁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누가? 초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름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허나 상궁마마를 두려워했습니다. 홍상궁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나를 초이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언니는 마마께서 이 일을 덮으려 한다 여겼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홍상궁은 천천히 앉았습니다. 나는 수라간을 지켜야 합니다. 허나 사람의 목숨을 덮으려 한 적은 없습니다. 이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궁은 종종 목숨 위에 체면을 세웁니다. 정태원이 낮게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체면은 피보다 붓습니다. 그 말은 묵직하게 떨어졌습니다. 이겸은 비녀를 들어 등잔 가까이 가져갔습니다. 산호 끝의 흠이 또렷이 보였습니다. 이 자국은 약칼로 낸 것이 분명합니다. 정태원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약칼은 둥글게 닳습니다. 허나 이 자국은 날이 섰습니다. 이겸이 되물었습니다. 그럼 무엇으로 낸 것입니까? 정태원이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침. 모두의 시선이 그에게 쏠렸습니다. 침이라 하셨습니까? 초이가 속삭였습니다. 정태원이 설명했습니다. 침 끝은 가늘고 날카롭습니다. 약재를 찌를 때 쓰지요. 내의원 침과 닮았습니다. 이겸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어이께서 쓰는 침 말입니까? 정태원이 담담히 답했습니다. 내의원에는 나만 있지 않습니다. 홍상궁이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월향이 침을 다룰 줄 알았느냐? 정태원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릅니다. 그때 초이가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언니는 가끔 손끝에 상처를 내고 피를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붉은 것은 거짓을 밝힌다고요. 이겸이 조용히 읊조렸습니다. 피로 증거를 남기려 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홍상궁이 등잔을 바라보았습니다. 허나 그 피가 누구를 향했는지는 아직 모른다. 정태원이 낮게 말했습니다. 월양은 어젯밤 나를 협박하였습니다. 순간 모두가 놀라 어이를 바라보았습니다. 협박이라 하셨습니까? 이겸이 물었습니다. 정태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장부를 금부에 올리겠다 하였습니다. 나의 이름이 적힌 것을 초이가 울먹였습니다. 그럼 어이나리께서 정태원이 단호히 말했습니다. 나는 죽이지 않았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무겁 가라앉았습니다. 이겸이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협박을 받았고 장부가 있고 홍화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월양의 손에는 정자가 남았습니다. 정태원이 눈을 감았습니다. 그래서 나를 죄인으로 삼겠다는 것이요? 홍상궁이 낮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진실을 찾고자 할 뿐입니다. 바깥에서 갑자기 개 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궁박 백성들의 마을에서 들려오는 소리였습니다. 그 소리는 궁담을 넘어 희미하게 스며들었습니다. 이겸은 그 소리를 들으며 말했습니다. 궁 안의 작은 거짓은 담밖에 큰 고통이 됩니다. 초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언니는 말했습니다. 진실은 언젠가 수라처럼 드러난다고요. 등잔불이 흔들렸습니다. 그림자가 네 사람의 얼굴을 길게 느렸습니다. 홍상궁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내일 내 의원 장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정태원이 눈을 치켜떴습니다. 그리하면 큰 파문이 일 것입니다. 이겸이 낮게 답했습니다. 이미 파문은 일었습니다. 붉은 비녀는 여전히 상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 붉은 빛은 어둠 속에서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빛은 네 사람의 마음을 더욱 조여오고 있었습니다. 새벽 안개가 다시 궁을 감싸 안았습니다. 다구름이 담장 밖에서 어렴풋이 들려왔습니다. 경복궁의 지붕 위에는 하얀 서리가 내려앉았고 매화 향이 싸늘한 공기 속에 섞여 있었습니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한 네 사람은 각기 다른 생각에 잠겨 있었지요. 홍상궁은 수라간 문을 열며 깊은 숨을 들이켰습니다. 오늘 안에 끝을 봐야 합니다. 목소리는 낮았으나 결연하였습니다. 이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의원 장부를 살펴야 합니다. 정태원은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장부를 보는 순간 되돌릴 수 없습니다. 초이는 두 손을 꼭 쥐고 서 있었습니다. 눈은 붓고 목소리는 잠겨 있었습니다. 네 사람은 이른 시각 내의원으로 향하였습니다. 돌계단에는 이슬이 맺혀 미끄러웠습니다. 궁 안의 나무들은 바람 한 점 없이 고요하였습니다. 허나 그 고요가 오히려 숨막히게 하였지요. 내의원 문을 열자 약재 향이 짙게 풍겼습니다. 말린 약초가 천장에 매달려 있었고 장부는 낮은 상 위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정태원이 장부를 꺼내 펼쳤습니다. 종이는 누렇게 바랬고 먹빛은 선명하였습니다.
이겸이 날짜를 짚어 내려갔습니다. 홍화가 사라진 날은 이틀 전입니다. 홍상궁이 덧붙였습니다. 월향이 죽기 하루 전이요. 이겸의 손가락이 한 줄에서 멈추었습니다. 여기 도장이 찍혀 있습니다. 정태원이라 쓰였습니다. 정태원이 얼굴을 굳혔습니다. 그날 나는 내의원에 없었습니다. 초이가 놀라 물었습니다. 어디에 계셨습니까? 정태원이 답했습니다. 홍상궁의 부름을 받아 수락관에 갔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홍상궁에게 향했습니다. 홍상궁은 잠시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맞습니다. 그날 나는 어이를 불렀습니다. 수라에 쓸 약재를 상의하였지요. 이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허면 그 사이 누군가 도장을 찍었다는 말이 됩니다. 정태원이 낮게 읊조렸습니다. 도장은 내 서랍 안에 있습니다. 열쇠는 나만 지니고 있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이겸이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열쇠를 본 자가 있습니까? 정태원이 잠시 생각하다 답했습니다. 월향이 한번 보았습니다. 약재를 받으러 왔을 때요. 초이가 숨을 삼켰습니다. 언니가 도장을 찍었단 말입니까? 홍상궁이 단호히 말했습니다. 죽은 이를 죄인으로 만들 셈이냐? 이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모릅니다. 그는 장부를 다시 들여다보았습니다. 먹빛이 다른 줄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줄은 글씨가 미묘하게 다릅니다. 정태원이 다가와 살폈습니다. 붓끝에 힘이 다릅니다. 내 필체가 아닙니다. 초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언니가 흉내냈던 글씨와 닮았습니다. 홍상궁이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월양이 스스로 어이를 모함하려 한 것인가? 이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죽었겠습니까? 그 말은 날카로웠습니다. 정태원이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누군가 월양을 이용한 것입니다. 초이가 울먹였습니다. 언니는 겁이 많았습니다. 혼자 그런 일을 꾸밀 사람이 아닙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때 이겸이 장부의 가장자리를 살폈습니다. 종이 끝에 희미한 붉은 자국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손끝에 문질렀습니다. 홍화입니다. 정태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장부를 다루던 손에 묻은 것입니다. 홍상궁이 물었습니다. 그 손이 누구의 것이요? 이겸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젯밤 장부를 만진 이는 누구입니까? 정태원이 답했습니다. 나와 홍상궁뿐입니다. 초이가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마마께서도요? 홍상궁은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나는 확인하려 하였습니다. 홍화가 사라졌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겸이 한 발 다가섰습니다. 그 말씀은 이미 홍화가 사라진 것을 알고 계셨다는 뜻이요? 홍상궁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수락관의 책임자입니다. 모를 수 없습니다. 정태원이 낮게 말했습니다. 그럼 왜 그날 나를 불렀습니까? 홍상궁은 잠시 입을 다물었습니다. 등잔불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바깥에서 바람이 스치며 문살이 울었습니다. 홍상궁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홍화는 수라에 쓰일 수 없는 약재입니다. 허나 누군가 몰래 들여왔습니다. 나는 그 출처를 묻고자 어이를 불렀습니다. 이겸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 누군가가 월향이라 여겼습니까? 홍상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초이가 속삭였습니다. 그럼 지금은요? 홍상궁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월향의 방에서 은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글씨를 흉내낸 흔적도 있습니다. 이겸이 단호히 말했습니다. 허나
그것만으로는 죽음의 단서가 되지 않습니다. 정태원이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월향은 나를 협박하였습니다. 홍화출납을 금부에 고하겠다 하였지요. 초이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언니는 정의를 따르려 했을 뿐입니다. 이겸이 낮게 읊조렸습니다. 정의는 칼보다 날이 더 셉니다.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그때 문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네 사람은 동시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발소리는 잠시 멈추었다가 사라졌습니다. 바람이 문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이겸은 천천히 말했습니다. 우리를 지켜보는 자가 있습니다. 홍상궁이 굳은 얼굴로 응했습니다. 이 일은 우리 넷만의 일이 아닙니다. 정태원이 낮게 덧붙였습니다. 붉은 것은 번집니다. 피도 소문도. 초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언니의 죽음이 또 다른 죽음을 부르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겸은 붉은 비녀를 꺼내 장부 위에 놓았습니다. 산호의 붉은 빛이 먹빛 글씨 위에 겹쳐졌습니다. 진실은 여기 어딘가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은 우리 중 한 사람을 가리킬 것입니다. 네 사람의 숨이 엇갈렸습니다. 새벽빛이 내이원 창호지를 희미하게 밝히고 있었습니다. 결말은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끝은 아직 안개 속에 가려져 있었습니다. 아침 해가 동쪽 담장을 넘어섰습니다. 엷은 안개가 걷히며 내이원 마당의 자갈이 또렷이 드러났습니다. 밤새 맺힌 이슬이 햇빛에 반짝였습니다. 궁은 다시 하루를 맞이하였으나 네 사람의 얼굴에는 밤의 그늘이 남아 있었습니다. 홍상궁은 등을 곧게 세웠습니다. 이제 더는 미룰 수 없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으나 떨림이 스며 있었습니다. 이겸은 붉은 비녀를 쥔 채 장부를 바라보았습니다. 장부의 붉은 자국은 최근에 묻은 것입니다. 정태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홍하는 물에 쉽게 번집니다. 허나 이 자국은 굳어 있습니다. 어젯밤 묻은 것이 아닙니다. 초이가 숨을 삼켰습니다. 그럼 그 전날입니까? 이겸이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월양이 장부를 만진 날입니다. 홍상궁이 낮게 물었습니다. 그 아이가 스스로 묻혔다고 보는 것이냐? 이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누군가 그 손에 묻혀준 것입니다. 방 안의 공기가 다시 조여들었습니다. 바깥에서는 종이 울렸습니다. 수라를 준비하라는 신호였습니다. 홍상궁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궁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그 말은 오래 묵은 체념처럼 들렸습니다. 이겸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월향은 글씨를 흉내냈습니다. 장부를 고치려 하였습니다. 그리고 홍화가 든 탕을 따로 마련하였습니다. 이는 누군가를 드러내려 한 것입니다. 정태원이 낮게 반문했습니다. 그 누군가가 나라고 여기는 것이요? 이겸은 잠시 침묵하다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리 여겼습니다. 초이가 숨을 멈추었습니다. 홍상궁도 시선을 떨구었습니다. 이겸은 이어 말했습니다. 허나 어이께서는 장부가 고쳐진 사실을 먼저 말하지 않았습니다. 협박을 받았다 하셨으나 그 밤 월양을 말리지도 않았습니다. 정태원이 눈을 감았습니다. 나는 두려웠습니다. 짧은 고백이었습니다. 이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두려움만으로는 살인이 되지 않습니다. 홍상궁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럼 범인은 누구냐? 이겸은 천천히 홍상궁을 바라보았습니다. 침묵이 길게 흘렀습니다. 초이가 놀라 외쳤습니다. 마마를 의심하시는 것입니까?
이겸은 차분히 말했습니다. 상궁마마께서는 홍화가 사라진 사실을 미리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어의를 일부러 수락안에 불러 자리를 비우게 하였습니다. 홍상궁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것은 수라를 지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이겸이 단단히 말했습니다. 그 틈에 누군가 장부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월향이 그것을 알아챘습니다. 초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마마께서 장부를 고치셨단 말입니까? 홍상궁은 잠시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창호지 너머로 햇빛이 스며들었습니다. 수락안에서 홍화가 나왔다 하면 그 죄는 나에게 돌아옵니다. 목소리는 낮았으나 또렷하였습니다. 나는 수락안을 지켜야 했습니다. 정태원이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그 죄를 씌우려 하셨습니까? 홍상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리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허나 월양이 장부를 들고 나를 찾아왔습니다. 금부에 고하겠다 하였지요. 초이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언니는 옳은 일을 하려 했을 뿐입니다. 홍상궁의 눈가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옳은 일은 궁에서 늘 살아남지 못한다. 그 말은 오래된 진실처럼 들렸습니다. 이겸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월향을 죽인 것도 마마이십니까? 긴 침묵 끝에 홍상궁이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죽이려 하지 않았다. 초이가 울부짖었습니다. 그럼 어찌 된 것입니까? 홍상궁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습니다. 홍화가 든 탕을 마시게 하였습니다. 겁을 주려 하였지요. 병이 나더라도 죽지는 않을 거라 여겼습니다. 정태원이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홍화를 그만큼 넣으면 독이 됩니다. 홍상궁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나는 몰랐습니다. 이겸이 낮게 읊조렸습니다. 모른다는 말은 죄를 씻어주지 않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무너진 듯 조용해졌습니다. 바깥에서는 백성들의 수레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그들은 오늘도 세금을 바치고 곡식을 지고 궁을 위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홍상궁은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나는 수락안을 지키려다 사람을 잃었습니다. 초이는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언니는 늘 말했습니다. 붉은 것은 감출 수 없다고요. 이겸이 붉은 비녀를 들어 홍상궁 앞에 놓았습니다. 이 비녀는 마마의 것입니다. 홍상궁의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어찌 알았느냐? 이겸이 조용히 답했습니다. 산호 끝의 흠은 침 자국입니다. 마마께서 늘 지니는 침과 닮았습니다. 어젯밤 다툼 중 떨어진 것입니다. 긴 정적이 흘렀습니다. 홍상궁의 눈에서 눈물이 한 줄기 흘렀습니다. 궁을 지키려다 궁을 더럽혔구나. 그 말은 바람처럼 쓰러졌습니다. 정태원이 낮게 말했습니다. 궁은 사람 위에 세워지지 않습니다. 이겸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정의는 수라처럼 숨길 수 없습니다. 언젠가 반드시 드러납니다. 햇빛이 방 안을 환히 비추었습니다. 붉은 비녀는 더 이상 빛나지 않았습니다. 그 붉음은 한 사람의 욕심과 두려움이 남긴 자국이었습니다. 초이는 거적 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언니, 이제 숨지 않아도 됩니다. 바람이 불어 매와 꽃잎이 창호지에 부딪혔습니다. 궁은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였습니다. 허나 네 사람의 마음에는 오래도록 지워지지 않을 붉은 흔적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 흔적은 말하였습니다. 체면을 지키려다 사람을 잃지 말라. 붉은 것은 반드시 드러난다 하였지요.